자,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시 나왔습니다. 자, 의정부시까지 왜 왔냐? 바로 이 물건 때문에 왔죠. 이 경매 물건인데 이 경매 물건 무엇이냐? 바로 뒤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쪽이 12층에 1203호 외 2개 호, 1203, 1204, 1205 3개 호수가 경매가 나왔어요. 전용이 236평인데 감정가 23억짜리를 20억에 낙찰받았습니다. 감정가의 80%가 넘는 가격, 90%가 안 되게 받았는데 이거를 왜 받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오늘 낙찰자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회원님이십니다. 되게 젊은 나이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셔서 시도를 하셨고 이번이 몇 번째 시도시죠? 두 번째. 두 번째 만에 낙찰을 받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만에 좋은 상가를 낙찰받았는지 아닌지는 조금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저쪽 뒤쪽에 있는 매우 큰 건물이에요. 네, 딱 보더라도 주변보다 훨씬 더 커. 이게 가장 큰 건물 같은데 몇 층짜리인가요? 총 17층짜리. 17층짜리 건물 중에 오늘의 경매 목적물은 1203, 1204, 1205니까 12층이네요. 네, 하나, 맞습니다. 둘 올라가다 보니까 어딜까요? 저기 보이는 센트럴 짐이라고. 저기 보이네요. 네. 센트럴 짐, 헬스, GX, 스피닝 있는 대로변에서도 가시성이 좋고, 물론 좋네요. 좋고 대로변 쪽에 붙어 있으니까 상가 가치는 더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입찰을 했는지 돌아보면서 조금 더 보시도록 하고, 표정이 밝으신 건가요? 어두우신 건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낙찰 받으신 지가 지금 며칠째죠? 내일이면 2주 됩니다. 내일이면 2주니까 내일이면 매각 허가 결정과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까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잔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중요한 순간에 저도 현장을 나와봤습니다. 과연 이 물건 잔금까지 내도 되는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선 걸어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는 게 좋아요. 네. 밖에 보이는 간판 보는 것도 중요한데 1층을 보니까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편의점, 약국 이렇게 있어요. 컴포즈 커피. 저런 것만 보더라도 유동인구는 적지 않구나 라고 알거든요. 왼쪽에 바로 의정부역 신청사가 있고, 의정부역 신청사인 신세계가 들어와 있죠. 네. 신세계 복합으로 이루어지면서 유동인구가 더 많아지고, 여기는 경전철역, 의정부 경전철역이 요 앞에 있습니다. 의정부역 상권에서는 가장 중심 상권이라고 보셔도 돼요. 네. 초창기에는 높은 고분양가로 공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성숙 상권이 돼서 많이 차 있습니다. 야, 여기 베스킨라빈스는 아직도 영업을 하네. 크지는 않은데 여기가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출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볼까요? 이렇게 호흡이 잘 맞네요. 오른쪽 왼쪽 당기고. 안녕하세요. 내부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건물을 오시면은 요 인포를 보는 게 좋아요. 와, 업종이 많다 보니까 대형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 안내문 한번 붙여볼까요? 인포가 굉장히 많네요. 우선은 보자마자 눈에 띄는 게 지하 8층까지 있다는 거고, 지하 7층까지가 지하 주차장. 이 근처에는 지하 주차장 저렇게 확보한 데가 많이 없죠?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신축 건물이 적어서 지하 주차장이 미비돼 있어서 주차난이 되게 심해요. 의정부역 근처라. 근데 지하 주차장이 지하 7층까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매력이고, 몇 대 정도 지하 주차 가능한지 기억하세요? 총 589대가 가능합니다. 오! 왜 오셨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구나. 589대의 지하 주차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워낙 커서 그걸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주차장, 큰 주차장을 가진 곳은 별로 없다. 그게 큰 장점 중에 하나다. 1층 보니까 세븐일레븐, KFC 있을 거 다 있네요. 베스킨라빈스, 제가 좋아하는 치킨베니 새마을 식당도 있고 낫두루도 있고, 2층에는 경륜, 경정 지점이 있네요. 경륜, 경정, 경마 이런 지점들은
중심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보더라도 물론 상주 인구가 많지는 않아서 우리 매출에 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다 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랜드마크 건물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4층에는 병원들 위주로 되어 있네요. 한의원, 정신과, 성형외과, 5층도 병원들이 좀 있고요. 학원도 있고 의원, 가발 전문점 많이 있습니다. 8층에는 대형들이 있네요. 애슐리, 자연별고, 피자몰 있고. 저게 영업을 하는지는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우리 층이 12층. 네, 12층을 맞습니다. 보니까 고시텔도 있네요. 고시텔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센트럴지, 저희가 경매 낙찰받은 물건과 피부과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14, 15층이 CGV. 네, 영화관이 있어요. 영화관 좋죠. 직객 시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영화관이죠. 그러니까 연령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곳. 마케팅만 잘하면 사람들을 끌어당기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영화 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더 좋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7층은 한방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포만 보고도 생각하는 거 좋지만 저게 언제 최신화됐는지 모르니까 직접 발품을 파는 게 좋으니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낙찰받은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임차인분이 계시니까 네. 외부에서만 조금 보도록 할게요. 외부에서만. 자, 여기서부터 할 거고 요 코너 이게 여기까지 저긴 다른 게 붙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고 여기는 휴게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곳. 헬스장이 있고 체육시설이 좋아요. 11월 23일 인포가 있고 올해 10월 23일이죠? 낙하룸이 복도 공용 부분에 설치되어 있네요. 네. 낙하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운동시설이고 여기 골프 연습장, 골프 낙하도 내부에 있고 둘, 넷, 여섯, 여덟, 한 10대 정도? 9대, 10대 정도 설치되어 있네요. 자, 우선은 한 층당 약 1000평 정도 되는 상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도가 넓어서 좋네요. 그죠? 그러니까 탁 트인 느낌이 나고 왠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하는 건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표정이 뿌듯하세요? 낙찰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원래 눈에 이렇게 뭐가 씌우면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짜리를 얼마에 낙찰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잘 받았냐 못 받았냐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네요. 그죠? 네. 자, 여기가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12층 1203호, 1204호, 1205 이 세 개 호수를 낙찰받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전면에 저쪽에 보이는 3, 4, 5가 되겠고 왔을 때 현장 조사했을 때 어떤 게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여기 센트럴 타워라는 1층에 네. 파리바게트랑 베스킨라빈스가 입점을 해 있었는데 아. 아무래도 그 두 개 회사가 좀 입점을 시켜줄 때 상권 조사라든지 그걸 좀 깐깐하게 해서 개업을 시켜준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먼저 그 두 개가 있으면서 일단 상권은 괜찮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고 그 뒤로 이제 좀 유동인구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몇 시간 간격마다 계속 봤었는데 좀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요 건물에 뭐 병원이나 뭐 약국 뭐 이런 거 다 거의 필수적인 생활 요소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좀 괜찮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일은 오전, 오후, 저녁 시간 다 와봤나요? 네, 와봤었습니다. 이용 회원들은 어느 시간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출근 시간 전인 한 7시부터 한 9시 사이에 제일 많았고 그 다음 많았던 게 이제 퇴근 시간인 한 7시 반부터 저녁 한 10시까지는 꾸준하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일 낮 시간대는 뭐 출퇴근 시간 전보다는 좀 없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업 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양호하다의 판단 기준이 이런 특수 물건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에서 마트나 모텔이나 사우나나
영업이 잘 된다고 하는 게 이런 경매 물건에서 특수업종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일반인이 감을 잡기 쉽지가 않거든요. 관련 업종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사우나, 뭐 헬스장, 대형 마트 이런 것들은 이게 도대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사람은 많은데 이게 남는 거야? 월세는 얼마가 적절해? 이런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원님이 판단하기에는 영업이 양호하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있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 전문적으로도 대답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평일이랑 주말에 계속 시간대별로 체크해 봤을 때 그래도 한 10명 이상 20명 뭐 그 정도까지 있는 걸로 확인을 해 봤을 때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공부도 계속 해야 되지만 부동산 경매 공부라는 게 어느 부분을 해야 되는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0명에서 20명이면 이용객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매출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이제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네. 오늘 제가 특별히 전문가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한 저희 대표님이신데 제가 오늘 특별히 바쁘시더라도 한번 조언을 해주십사 오늘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전문가답게 포즈 한번 멋지게 한번 우리가 한번 둘러봤잖아요. 네. 평소에 이 상권을 알고 계시던 상권인가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몇 년 동안 서울에 있는 주요 상권들은 한 번씩 다 보거나 방문했던 경험이 있어서 10년 전에도 왔던 지역입니다.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될지 네. 모르겠지만 굉장히 동안이신데 관련 업종에 20년 정도 계셔서 완전 전문가시고 현재 8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네. 예, 서울 경기권에 8개 정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왔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10명에서 20명이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될 거다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는 업계 개인이 판단할 때는 회원수를 볼 수가 있는데 깊숙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권이 위치하고 있는 규모나 시설과 금액에 따라서 회원의 수는 항상 변하고 그리고 헬스가 있냐, GM나 스피닝, 골프에 따라서 회원이 많이 오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대에 몇 명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주로 프로그램들이 몇 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회원이 지금 현재 몇 명 방문해서 운동하는지에 따라서 가장 기본 대략적인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들어가자면 현재 개인 사물함이라고 하는 개인이 직접 대여를 해서 쓰는 사물함의 개수, 또 옷장의 락카 개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회원수와 지금 헬스장이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전용이 지금 236평이에요. 네. 이게 약간 계륵 같다 그래야 되나?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우리 대표님은 워낙 큰 평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236평에 구현하고자 하는 게 다 들어갈 수가 있나요? 요즘의 추세는 헬스만 전문적으로 대형화로 추세기 때문에 230평 정도 평수면은 헬스만 하거나 아니면 헬스와 골프에 대한 종목을 추가해서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헬스 그러니까 이용권을 판매할 거냐 골프 연습할 거냐 네. 또 골프도 레슨도 할 거냐 네. 이제 레슨 프로가 있느냐도 차이가 있을 거고 네. GX룸이 있냐 스피닝 룸이 있냐 필라테스가 있냐 그리고 개인 PT를 하느냐 또 있을까요 고려사항이? 그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이걸 다 갖춘 영업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갖추지 못한 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236평 정도에서는 헬스 이용권 개인 PT 그 다음에 골프 연습이 단순 이용권하고 회원 네. 골프 레슨 이렇게 4가지 이 정도가 적절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딱 그렇게 구현돼 있어요. 우리 거에는 지금 딱 그렇게만 있잖아요. 네. 지금 건축물의 용도가 우리가 2개로 돼 있었죠? 네. 뭘로 돼 있었죠? 그 운동시설로 일단 돼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골프 연습장으로 하나 돼 있는 게 있었고 네. 다른 하나는 체력 단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운동시설, 골프 연습장하고 체력 단련장하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휴게음식점 조그만 게 하나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용도는 다 갖추고 있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회원들이 얼마나 있느냐인데 지금 보시기에 간단히 보셨는데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간대가 낮 시간대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와 평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틀리고 아무래도 월화에 대한 회원님들의 입장 득수가 많기 때문에 월요일과 금요일 그다음에 주말을 비교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건물이 17층까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층당 거의 1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17층면 17,000평 건물이거든요. 연면적이 엄청나게 크죠. 여기 안에 있는 이용객만 하더라도 많을 텐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이 우선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상권을 보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홍보 마케팅의 차이로 우리가 두되 홍보 마케팅의 중점을 건물 내부 인원을 우선적으로 할인 혜택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그죠? 네. 이런 것도 한번 써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차 상권, 2차 상권을 공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고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이미 낙찰은 받고 회원님이 저질러 버리셨어요. 네. 저지르고 오셨는데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이 운영하는데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리트라고 하는 건 안정적인 측면인 거야? 성장적인 측면일까요? 규모도 230평대 클럽이라면 개인이 운영하기에 과하지 않는 크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규모는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 전문가분이 계시니까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운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 임차인이 계셨기 때문에 임차인분하고 이야기를 잘 끝내는 게 우선 가장 좋겠죠? 네, 맞습니다. 접촉은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니까 낙찰을 받고 이제 매각허가 결정이 났거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일 뿐이니까 아직은 우리가 권리가 없죠. 네, 잔금을 내서 소유자가 되고 난 다음 적극적인 협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한번 인사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뭐 다른 특이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낙찰받고 소유자가 된 다음에 권리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도의 예의 바른 네네. 인사 정도면은 나중에 협상을 할 때도 상당히 부드럽게 협상에 임할 수가 있겠죠. 지금 낙찰 받으신 분의 입장보다는 지금 저길 사용하고 계신 임차인분의 마음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불안감을 해소해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소통의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찾아뵙는 거. 전문가로서 최종 우리 낙찰자분들께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점유하고 계신 임차인분에게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뭐 꿀팁이 있다 그러면 현재 제가 헬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는 새로운 낙찰자 분이 오신다면 아까 대표님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정의 음료수나 마음의 선물을 들고 왔을 때 아무래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 새로운 주인이 어떻게 저에게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달래주면은 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헬스장을 와보니까 역 바로 앞에 있고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지역 상권으로서 건물을 보니까 공실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안정적이게 운영이 가능한 지역인 것 같아서 오늘 처음 뵙지만 앞으로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매출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상가의 가치는 매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세라는 건 있죠. 시세 조사할 때는 어떠셨어요? 평당 어느 정도가 시세였죠? 제가 시세 조사했을 때는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선이었습니다. 분양 평당 기준인가요? 네, 전용 평당. 전용 평당 7에서 10만 원 정도.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236평이면 2,360까지 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현재 임대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현재는 평당 한 7만 6천 원 정도 선으로. 아, 그래서 최저가에 가까운 임대료를 받고 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헬스장의 출구 전략이 아니더라도 업종 전환을 하더라도 기본 임대료 정도 받아도 시세 정도만 받더라도 수익률적으로는 안정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처 부동산 몇 군데나 들어오셨어요? 한 5군데 정도 한 가봤습니다. 5군데요? 예전에 이 건물이 공실이 되게 많았던 건물인데 지금은 성숙상권으로 바뀌어가지고 가장 큰 게 의정부역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기가 성숙상권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예전에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 공실 많은데 조금 힘들 수 있겠는데 싶었는데 오늘 제가 전층을 보니까 그래도 아주 양호한 상태로 바뀌어서 뭐 마음이 좀 많이 안심이 됐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좋은 대표님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진행하시면서 좀 문제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전화 한번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